이럴 경우에도 말차 하는 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토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용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토지 그 팔자대로 이제 사람도 이제 우리 팔자대로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토지도 자기 그 팔자대로 그 이용 그 목적의 그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준 여자 손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세법에서 당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과연 그때 그 판단 기준으로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한 그 사실상 상황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의 심판례를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분 개요를 보시면 청구인은 2007년 5월 9일 증여를 원인으로 임야 3,471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2017년 2월 22일에 당의 토지 전체 면적 중에 165제곱미터를 산 1-6으로 분할을 하고 2017년 2월 21일 산 1-1 임야 3,306제곱미터와 산 1-6 165제곱미터를 이제 각각 양도하고 2017년 4월 21일 당의 쟁점 토지를 이제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6월 21일 이 기간 동안에 당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당의 쟁점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이고 당의 청구인이 제촌 자경의 그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제 과세할 것을 감사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의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년 11월 13일 당의 청구인에게 2017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하였고 이제 이듬해 2020년 2월 3일 당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쟁점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이 임야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현황을 농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에서 발급한 재산세 즉 토지 과세 내역을 보면 쟁점 토지는 2015년, 2016년 모두 공부 지목이 임야, 현황 지목도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쟁점 토지의 양도 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당의 쟁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라거나 지상에 지상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농지로 추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령 당의 쟁점 토지가 주변 누군가에 의해서 전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모르는 일이며 청구인에게 농지로 사용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한 처분청의 의견을 보시면요. 쟁점 토지는 양도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현황이 전이므로 실제 현황을 농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은 첫 번째,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 NTIS죠. 국세통합시스템이 국세공간정보 GIS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세공간정보 시계열 항공사진 2010년, 2013년, 15년, 17년의 그 항공사진과 2016년 항공사진으로 확인된 연도별 항공사진 및 인터넷상의 그 우리가 로드뷰로 많이 돌려본 항공사진이죠. 2008년, 2009년, 11년, 12년, 13년, 14년의 항공사진을 볼 때 상의 쟁점 토지의 실제 지목이 전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토지가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보유기간 9년 9개월 중에 60% 상당하는 기간인 5년 9개월 이상 그리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본인이 직접 제촌 자격하여야 하나 항공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당의 쟁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제 이런 사실은 자경에 대한 본인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제 연도별 이제 다른 소득 금액이 이제 얼마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나 봅니다.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의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처분청의 이제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그 심리 판단을 해보시면요, 쟁점은 당의 쟁점 토지가 실제 임야가 아닌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연 합당한가입니다. 관련 법령을 좀 보시면은 소득세법 보시면은 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조의 3 1항에서는 제104조의 제1항 8호의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가 농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나목,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시 및 시지역, 특별자치시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2호에서가 임야, 하지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산림, 유전, 자원, 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이러한 이제 공익을 위한 임야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제촌하는 거죠. 거주한 자가 소유한 임야, 이런 것도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목에서는 토지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라든가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시죠. 법 104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기간을 충족한다 그러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인 기간은 3년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하는 기간, 뒤집으시면 사업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그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용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소유 기간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고요. 토지 소유 기간이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이면은 이때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168조의 7 토지 지목의 판정 기준에 대한 그 내용 잠시 보시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이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68조의 8 농지 범위 등에 대한 그 내용 잠시 보시면 법 104조의 3 제1항 제1로 감옥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입니다.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 자경이죠.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8조 9 임야의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잠시 보시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공익용 산지라든가 이러한 임야인 경우 법에서 우리 아까 봤었죠.
보시면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최종림, 시험림 요러한 이제 임야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제촌하는 거죠. 제촌의 요건입니다.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때에도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사업용 임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등기부 등본상 쟁점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과 2016년 재산세 즉 토지과세 내역상 공무상 지목 임야, 현황상 지목 임야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상 감사기간 중에 국세통합시스템이 국세공간정보의 시계열 항공사진 2010년, 13년, 15년 항공사진과 2016년 항공사진 그리고 인터넷상의 연도별 항공사진 2008년, 9년, 11년, 12년, 13년, 14년의 그 내용을 보면 당의 쟁점 토지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 즉 밭 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의 쟁점 토지는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2009년 4월 20일에 일반 공업지역에 이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볼 건데 토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이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왜 항공사진상 쟁점 토지는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에 작물이 기네요. 작물이 재배된 농지로 나타나는 점.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그 기간 기준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이건에 대한 그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당의 청구인의 청구 주장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의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요지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동안에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도 우리 굉장히 많이 보는 사항이죠. 여러분이 이제 어딘가에 임야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야가 도로를 끼고 있고 이제 야트막한 임야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마을 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주말 농장이라든가 뭐 이제 텃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뭐 쇠시랑이나 삽으로 땅을 이렇게 일구어 가지고 텃밭식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데 이제 지주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멀리 사시고 이제 또 자기가 직접 그 땅에 대한 그 토지 임야라든가 이런 땅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니까 어떻게 방치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요즘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여기는 임야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목이 이제 대인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보다 보면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뭐 구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택지만 분양받고 집을 짓지 않고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다가 집을 짓지 않은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이 많이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막 가꾸시잖아요. 뭐 돌멩이도 이렇게 한 켠에 모아 놓으시고 해가지고 한 고랑 한 몇 고랑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상추도 심으시고 오이라든가 호박 같은 것도 심으셔가지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도 말차 하는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토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용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토지 그 팔자대로 이제 사람도 이제 우리 팔자대로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토지도 자기 그 팔자대로 그 이용 그 목적에 그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목이 전이라든가 뭐 답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시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답인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뭐 논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벼를 심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다가 이러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때는 비사업용 토지의 그 판단 기준인 아까 세 가지 잣대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요. 요즘 할증세 세율 적용하잖아요. 이런 아주 높은 세율을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돼서 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이제 같이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은데,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이제 만약 이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만약에 토지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마 1년에 한 2번씩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 땅이 이제 과연 내 땅은 임야인데 이런 임야인 요 목적대로 과연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무작위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판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